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필립 얀시가 말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전에는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교회를 대했고 예배를 공연으로 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걸 내놓아라, 나를 즐겁게 해달라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극장과 반대라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입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위를 올려다본다는 겁니다. 시선을 강단 넘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역자, 음악, 성례, 기타 예배의 부속물은 모두 예배자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준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떠받치는 보조장치일 뿐입니다. 작가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만 찾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교육 수준, 성경 지식, 찬송가의 취향이 자신과 비슷한 회중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희한하게도 돌이켜보니 조그마한 차이만 보여도 짓밟으려 들던 자신의 유년기 교회의 과오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죠. 그렇게 차별을 하며 다른 예배 스타일을 가진 교회를 맹비난한 결과 예배가 뻣뻣하고 빈곤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작가는 시카고의 라살 스트리트 교회라는 이름의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듯이 예배 스타일로 갈등이 있었고 재정 문제로 고민했으며 헌신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결코 완전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작가가 이 교회를 찾아갈 때만 해도 사실상 교회에 대해 포기한 상태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일요일 오전이 가장 기다려졌으며 무려 13년을 함께하며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조금도 비슷한 사람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교회는 시카고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와 가장 가난한 동네의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두 지역의 다리 역할에 힘썼다고 합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식사를 지어 제공했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식후에 남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인 중 절반은 흑인이고 절반은 백인이었습니다. 추운 날이면 거리의 노숙자들도 아침을 먹으러 들어왔고 좌석에 벌렁 드러누워 예배 시간 내내 코를 고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회중 가운데는 명문대학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과 의사와 변호사들,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다양하다 보니 가르치거나 설교를 할 때마다 복음을 쉬운 말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신학생뿐 아니라 떠돌이 여자에게도 말뜻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전문직 종사자들과 못 배운 노숙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매주 기다려졌다고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공통점이 별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다는 것이 커다란 공통분모가 된 것입니다. 작가는 라살 스트리트 교회와 다른 몇몇 교회를 통해 공통점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의 가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계 역사상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 대등한 자격으로 모인 최초의 기관이 교회인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쉽게 망각하고 있습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벽을 허물었습니다. 대부분의 타종교와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환영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웬만한 사회 집단에서 노예를 제외시킬 때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대교 성전은 인종과 성별로 예배자를 차별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식탁에 다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남성 위주의 로마 귀족 정치와는 대조적으로 교회는 여성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도자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제 교회를 찾을 때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 같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중을 찾는다고 합니다.
작가의 윤영기 교회들은 늘 해외 선교를 강조했고 소수 부족들의 전통 화살이나 창, 탈 등을 전시하는 연례 선교 집회를 기다리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는 자기가 속한 동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시카고에서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처럼 가지각색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중이 서로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단결하여 함께 지역사회로 나아갔기 때문일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남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 줄게 마련이니까. 라살의 지역봉사 프로그램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일학교 교사들이 일요일 예배 후에 개인 지도반을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의 중퇴율이 75%를 넘는 그 동네에선 할 일이 아주 많았는데 곧 휘튼 대학 학생들이 여러 대의 버스로 교회에 와서 1:1 과외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여러 회사에서 장비를 기부했고 교회는 점점 최첨단 개인 지도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지역 주민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찰과 집주인들에게 맞서고자 회사를 그만두고 법률지원센터를 만들어 공영주택단지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 변호를 해주었고 소득에 따라 비용을 싸게 받는 상담소도 개설되었습니다. 미국 내 웬만한 도시와 마찬가지로 시카고에도 한부모 가정에 태어나는 아기가 태반이었으며 그래서 곧 교회는 그런 가정을 지원하는 사역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필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개나 고양이 사료의 3분의 1이 음식을 살 형편이 못 되는 극빈층 노인들에게 팔린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교회는 지역 노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자는 노인들이 좋아하는 빙고 게임을 마련하고 상품으로 돈 대신 통조림 음식을 내걸었고 노인들은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음식도 듬뿍 타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2번씩 음식을 직접 만들었는데 많은 노인들에게 일주일 내내 따끈한 식사라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죄책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베푸는 일의 가장 큰 유익이 베푸는 사람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봉사가 처음에는 에너지와 자원의 손실로 보일 수 있지만 작가가 경험한 바로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일수록 빈곤해지지 않고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교회를 찾을 때 밖을 내다보아야 할 필요성을 잘 아는 교회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필립 얀시가 말하는 위를 올려다보다 주변을 둘러보다 밖을 내다보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미리 읽어보니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기에는 내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안을 들여다보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들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